나서는 책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정치판을 바라보는 마음이 날씨만큼이나 을씨는 새롭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청주교 정의구의원 사재단 신부들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부정선거 당선범 박근혜, 귀태니까 셀프 사퇴하라는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대통령은 쏴버려야 한다면서 NLL 문제가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NLL 지역이 북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하니 북한이 연평도에다 포격을 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이태 미사에서도 미사는 끝났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종교인이 정치관여, 더 나아가서 대선 불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에서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니 28일 정치 세력화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개편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한때 리딩뱅크였던 KB국민은행이 골물대로 골문 것이 드러났습니다. 부실투자, 횡령, 비자금 마련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2부에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대가 눈수를 폐지했습니다. 농어촌 특례 입학 숫자를 줄였습니다. 서울대 입시 변경은 곧장 다른 대학으로 옮겨갑니다. 이 문제 상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 크게 둘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그 방공구역에 2호도를 포함시켜서 한미일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우리나라 방공구역엔 2호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한 그 뉴스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다른 축은 조금 전에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가톨릭 정의구현 사재단 그 시국미사 관련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톨릭 교리가 사제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 개신교, 불교도도 앞으로 시국기도 이거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 그렇군요. 내용도 좀 갈리고 있네요. 예, 좀 짚어볼까요?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파문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그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이제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박찬신 그 원로 신부가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 신부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 그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에서 쏴야겠죠. 이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라고 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새누리당 또 국방부까지 나서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보수 성향 단체들도 순국 장병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뭐 홈페이지까지 다운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글쎄요. 이건 그 여야, 진보, 보수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NLL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연평도 땅이 우리 땅이 아니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예, 왜 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이 천주교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없지 않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그 내용이 사실은 그날 시국미사의 그 핵심 내용이었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논란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 그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하지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제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견해 또 활동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해온 그런 단체죠. 예. 이 박창신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1973년에 사제 서품을 이제 받았다 그러고요. 39년 동안의 익산, 정읍, 전주 성당 이런 곳에서 사제로 부역을 했고 2012년 8월에 은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정현, 문규현 그 두 형제 신부와 함께 대표적인 강성 신부로 꼽힌다 그러고요. 특히 1980년 6월 달에 그 광주 민주항쟁 신자들에게 그 알리는 내용이 유인물 그것을 나눠주다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어떻게 보면 이 군사 정권하고는 굉장히 악연이 좀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이죠. 이번 시국 미사 발언 이후에도 지금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비판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받아쳤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또 여부도 여부지만 무엇보다도 이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신부 이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개신교와 불교 쪽에서 지금 시국기도를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네. 혹시 정교 충돌 현상이 확산되는 건 아닙니까? 그럴 조짐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일단 그 내년 1월에 그 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개신교 목사 모임인 그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다음 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이 정권퇴진 금식기도회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평신도 단체 정의평화 기독인연대도 이 다음 달 초 시국기도회 주최한다고 하고요. 진보적인 승려 모임이죠. 이 실천불교 전국승가회도 이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시국선언이 한동안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좀 주춤했었는데요. 다시 또 불이 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 종교계 쪽에서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그 종교와 정치 간의 특히 정권 간의 갈등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예. 이 중국 방공구역 설정을 했는데 그게 우리 이어도가 포함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 우리 방공의 식별구역과 중국 이 방공 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카디즈와 이제 중국 방공 식별구역이 제주도 넓이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이 이제 중복됐다 이건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이미 그 이어도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의 예.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쪽에서 그쪽에 그 항공기를 진출시키려고 하면 일본 쪽에 양해를 얻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일본에 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카디즈가 그러면 이어도를 넣지 않았던 것은 예. 게을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6.25 때부터 그대로 내려온 것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어도가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공식별구역에도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는 거고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관례상 서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건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도 이걸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서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끝까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중국 쪽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도 어찌됐건 국제법적인 관계 하에서 외교적인 관계 하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쪽에 우리 항공기가 진출하려면 일본에도 통지를 해야 되고 중국에도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 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는 목요일에 정치 세력화 관련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정치권이 다시 안철수 신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의원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신당 창당 선언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말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선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3개월, 내년 3월까지는 창당해야만 합니다. 당장 야권연대를 꿈꾸던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습니다. 안철수 신당 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유일한 원내 측근이죠. 무소속 송호창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의원이 28일 정치 세력화 관련해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정치 세력이 지금 이제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예. 현재 기성정당이 제대로 그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많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또 저희들이 현실 정치 내에서 그 문제를 계속 이제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과정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의견을 듣고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이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공식화하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신당 창당이라는 표현은 없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일정대로 하면 내년 언제까지 무슨 창당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것은 이제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기나 조건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안 의원께서 지난 재보선 당시에 이 재보선은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신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런 어떤 스케줄이 나오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상상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정당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에서의 의회 활동을 할 이제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당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 문제를 포함하겠지만 중앙 전국적인 정치 이 현실 정치를 또 리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안 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늘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 좀 모호하다는 건데요. 워딩 자체가 워낙 이런저런 쪽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언론과 대중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신당 창당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예, 그렇진 않고요. 예. 주체적인 준비나 그리고 역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고 예.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조건이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만들고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100명 이상이 있는 거대 정당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게 발언 한 가지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이때까지 해왔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답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좀 열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보다 더 좀 과거와 같은 좀 낡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현재 많은 분들이 기존 그 정치인들의 표현법이나 행동하는 것과 이제 다른 점을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애매하거나 모호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일 지역조직을 담당할 실행위원 466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 짜기로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감이 있는 인물도 안 보이고 또 당을 바꾼 인물도 보이고 그래서 인물 영입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공개하지 않은 영입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방 선거를 자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 실행위원들 같은 경우도 그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번 실행위원들은 수차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내년 선거에 나갈 출마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책연구소 내일에 지역에서의 정책을 발굴하고 또 그 발굴한 정책을 실천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뭐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선거에 맞춰서 사람과 정책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거는 내년 봄이나 가야지 이제 대체로 다 나타날 문제고요. 지금 바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소개할 그런 시기는 아니죠. 예, 그렇군요. 이 대선 당시에 합류했던 박선숙, 김성식 두 분과는 조금 시각차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안철수 의원께서 이 사당이 되면 안 된다. 예, 잠깐만요. 안 의원께서는 사당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김성식 전 의원은 막상 새 정치를 독점하지 말라. 이렇게 또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얘기도 안철수 의원이나 저도 그렇고 예전부터 계속 같이 김성식 본부장이나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던 얘기입니다. 예. 전혀 우리들과 지금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나누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어떤 정치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서 우리 내부에서조차 안 의원이나 저희들부터도 먼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들 새롭게 합류하는 분들과 똑같은 어떤 그 조건으로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박선숙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들과 다 쭉 같이 의논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디에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김성식 본부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서 강연에서 한 말씀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 좀 다른 시각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평소 그대로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는 새 정치인데 사실 이게 언론에서 새 정치가 무엇인지 아직도 뚜렷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당 창당이든 뭐 다른 세력을 만들든 간에 당의 노선, 새로운 세력의 어떤 노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컨센서스를 이루는 어떤 뭐 노선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이제 그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되는 그리고 이제 예. 정말 경쟁에 휩싸여서 계속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 아니라 예. 그야말로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손학규 민주당 상임 고문과 안철수 의원이 색깔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송 고문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히 어떤 지금 뭐
저희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는 데 있어서나 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손 대표께서 독일에 계실 때나 귀국하면서 얘기를 하신 게 현재 야당들의 그 어떤 자기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다. 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그 변화와 혁신은 현재 야당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야권의 어떤 리더십을 확장하고 강화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변화와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어떤 특정 정당의 그 틀 내에서 한계 내에서의 스스로의 변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 전체, 더 넓게는 정치권 전체의 어떤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모색하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대체로 문제의식이 공감을 하는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의 이제 얘기들이죠. 예. 이 지난 대선 이후로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과 이 두 분의 관계 설정이 계속 주목받아 왔는데요. 이 송 의원께서는 현재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국회 내에 지금 있는 여야 의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각 의원들은 어떤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 그리고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부합하는 분들이 함께 뭐 법안을 만드는 데서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현안 이슈에서도 또 이제 같이 참여할 사람들은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마찬가지로 문 의원님과의 관계도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와 기본적으로 뭐 동일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원들과 관계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요. 뭐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 안희정 충남지사 출판 기념회에 함께 참석했는데 거기에 찍힌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각각 다른 곳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외면하고 있다 이런 제목까지 붙인 이제 신문들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안 의원이 추구하는 것이 비노 민주당과 그러니까 노무현 세력을 뺀 민주당과 범야권의 대연합이다 이런 섣부른 추측까지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많이 섣부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행사에서든지 간에 한번 100번을 같이 같은 데를 보고 마주보고 하더라도 예. 단 한 번 다른 데를 보면 그게 이제 항상 사진으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그렇죠. 그 행사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고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참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간 거라서 거기에서 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지는 뭐 특별한 의미나 해석을 부여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치 세력화는 이제 정말 기존의 어떤 정치의 한계 그리고 기존 정당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뛰어넘으면서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정당들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배척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정치를 해왔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대화합을 하고 통합을 하면서 예. 어떤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의 그 진영 간의 한계, 그 대립을 이제 초월하자, 뛰어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출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정치적 지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 지방선거에 독자 후보를 낸다는 말씀을 수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는 그렇다면 하지 않을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당도 예. 지금 현재 현안 그리고 현재 스스로 혁신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지 내년 선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아직 그 전략을 짜거나 한 데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내년 선거를 나가기 이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우리의 내부 주체적인 어떤 조건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준비가 되는 만큼 저희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송 의원께서는 박원순 시장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내년에 안철수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면 입장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내년 선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내년까지, 요즘 정세를 봐서도 알겠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매일매일 이슈나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확정적인 우리 계획을 지금 각자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이 현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천주교 정의구인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얼마나 지금 이 현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훼손당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대규모의 조직적 불법 행위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그 사제 종교계에서까지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 표현이나 그 발언의 내용이나 강도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방향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거고, 결국 이 문제를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바깥에서 이렇게 과도한 충돌과 어떤 이 대립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 바깥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좀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세계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4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답게 곳곳에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는데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강 동쪽으로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림픽대로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 이전부터 이촌동 사이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그나마 내부 순환로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마장램프에서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사이로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T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또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KB국민은행이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국민은행은 1963년 정부가 설립했고 95년에 민영화된 뒤에 2001년 주택은행을 합병하면서 지난 9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203조나 되는 덩치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2005년에는 무디스가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철저히 썩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쿄 지점 부당대출 100억, 카자흐스탄 BCC 부실 투자, 베이징 지점 인사파문, 보증부 대출 이자 부당 수치,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 채권 90억 원 횡령, 정말 끝이 없습니다. 드디어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늘부터 국민은행에 대해서 금감원 전방위 특별검사 착수하겠다. 모두 3건인데요. 이 동시다발 특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특별감사라고 할 게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한 필요한 부분,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되는 비리는 그 전에 밝혀졌던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매년 충분히 감사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적발 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다소 과장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금감원이 먼저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 이번에 그 4개 금융지주사에 대한 또 특별감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 군기 잡기 혹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그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이 경영진이 지금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특별한 사항도 아닌 거, 그다음에 과거에 적발된 거, 그다음에 과거에 했어야 할 거를 안 한 것을 지금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도 조금은 그렇게 본을 곱게 볼 수 있는 시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금감원의 책임 회피, 군기 잡기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이 도쿄지점 비자금 사건, 이건 70년까지 주도를 한 이 조직적인 번조를 드러나는데, 이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점장이 대출 금액을 정하고 직원이 담보 건물 가격을 뜯어고쳐서 대출을 한 내용인데, 네네. 모두 101건이나 되는 사건이죠. 네네. 어떻게 지점 차원의 이런 조직적인 범죄가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을 보면요. 예. 금융이 은행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관치로 인해서
이 시스템은 잘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치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시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낙하산으로 인해서 또한 정권과 유착된 회장이나 은행장이 오다 보니까 눈치 보기가 바쁘고요. 시스템보다는 실세 인물 위주로 업무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취지의 어떤 처리를 요구하고 말하면 존재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그 관료 비슷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이 지금 현재 81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의윤대 그 당시에 KB 금융지주 회장이 도쿄지점 실적이 탁월하다 이렇게 하면서 포상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 이 비자금 이 도쿄지점을 통해서 불법행위에서 비자금 마련한 것 이 의윤대 회장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거를 뭐 조사한다,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잘못된 어떤 인선, 그 다음에 잘못된 인사, 이런 부분이 다 조직의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이고 지금도 잠재돼 있고 또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남희 대표께서는 과거에도 이미 이러한 그 불법 행위가 많이 자행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지점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금감원의 감사가 최소한 2번 내기 한 뭐 3번 이상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체크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신용만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잡아냈다 하더라도 또한 그 어떤 회장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위세에 눌려서 전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감사를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우리가 BGC라고 하는 이 은행에 대한 부실 투자도 문제인데 2008년에 기분을 뭐 4점 몇 배로 그 높은 가격에 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유상증자까지 현재 거의 9,541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장부 가치는 1,858억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완전 부실화된 은행이라는 건데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 충당금 더 사하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그 어떤 경영이나 어떤 이런 그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교수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관료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료는 정책이고 그다음에 학자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케팅과 경영을 하겠다고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이런 금융의 어떤 그 질서고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BCC 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그만큼 조직 내부가 사분 오열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의 인물도 아니고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가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금감원이 지금 보증부 대출 가상금리 임의로 높여서 더 받은 돈 돌려주라고 한 거, 이게 모두 55억인데, 이 국민은행 자체 집계를 하니까 2010년부터만 따져봐도 1,471개 업체 29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돈 빌린 차주가 돈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이 가상금리 못 받도록 한 걸 더 받은 사기범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은행에서 이렇게 사기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원이 말이죠. 감독원이 금융사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그다음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55억에 있다고 하면 55억으로 믿고 10억으로 줄여 보고하면 10억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의존하고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파헤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말이죠. 국민은행 규모에서 30억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의 규모도 30억 내외가 벌어지는데 그러한 자료를 받을 때 국민은행 30억 자료가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도 거의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3억의 보고가 들어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권위만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금융감독원에 은행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은행 전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뭐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열이나 어떤 그 집중력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내부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발견했는데요. 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국회에다도 보내고 저 일반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거든요. 예. 이 본점 직원이 수년간 국민주택 채권을 위조를 해서 9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 네네. 이런 범죄는 이 영업점 창구 직원까지 현재까지는 공범으로 드러나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고발만 했고 불구속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 가짜 그렇습니다. 채권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채권의 업무는 수십 년간 해온 업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발견했으니까 과거에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복잡하다는 핑계로 지나치게 한두 사람에게 맡겨지고 그런 업무를 감독 체크도 안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업무의 부정 소지의 개연성이 수십 년간 있어 왔는데 또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업무 자체를 모르고 형식적이고 결제가 이루어진 관행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만 하면 그리 어려운 처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보다 더 업무 처리를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어떤 기본적인 접근만 하면 이러한 것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이 금융가에서는 어윤대 전 KB국민은행 지주회장이 물러나고 이 임명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 체제가 들었으니까 전임자 때의 부실이 밝혀진 것이다. 예, 네. 결국 원인은 낙하산 인사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지금 임명록 그 회장만 하더라도 전에 사장을 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무슨 낙하산 인사 탈행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라든지 어떤 그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면 이렇게 다 다른 데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의 초점이 항상 흐려지고 문제나 책임이 그 허공으로 날아가는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늘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이라는 금융지주사 회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구멍가게식의 어떤 인사라든지 이러한 투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예. 일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파악되고 파헤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 사건을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재발 방지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새로 예. 내놓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금융당국이 관치의 손을 좀 빨리 내려놓고 과감하게 금융 시스템 위주로 또한 내부 인사, 능력 인사 위주로 간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금융 시스템이 복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 위에 관치가 앉아 있으니까 늘 기준이 그때그때 달리 적용되는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나 감시나 감독 체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 기운 빠지는 이런 일 더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예,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